저는 일단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공무원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저기 부산 서구청에서 예, 가족관계 부서에서 예, 이혼 서류 맨날 찍고 혼인 서류 찍고 예, 뭐 사망 신고서 받고 예, 뭐 그런 거 했던 공무원이거든요. 뭐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다리를 다쳤어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동사무소에서 일할 때였는데 코로나가 그때 창궐할 때 예. 그때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날은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인데 코로나라서 지금 난리였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들은 한 명씩 맡거든요. 사람들 맡아요. 그러니까 그 격리되신 분들은 우리가 직접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요. 제가 또 맡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리고 거기서 제가 코로나 때 제가 맡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빠질 수가 없다. 예. 그날 다리 크게 다쳤는데 너무 아팠지만 뭐 그냥 또 책임감으로 갔죠. 갔는데 이제 점심시간 돼가지고 그때 확인했어요. 막 일 처리하다 보니까 확인하니까 다리가 이렇게 부어있더라고요. 막 피멍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건 뭐지? 하면서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중간에 바로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그날 다음날 또 봤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걸을 수는 있어요. 그냥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찝찝하니까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예, 좀 쩔뚝거리면서 예, 잘못하면 후유증 남는다고 예,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죠. 예, 안에 그 인대가 이렇게 딱 그 끊어졌는데 그 인대에 뼈 조각이 딱 달려서 나왔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면은 안에서 이렇게 논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갔죠. 받고 이제 한 달 정도 저한테 시간이 있었는데 수술을 받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때까지 받는 건 좋았는데 이제 전 다리를 다치면 그렇게 불편할 줄 몰랐거든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 누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컴퓨터 하나가 딱 있었어요 옆에. 그래서 나의 유일한 친구였죠. 엑셀 펴놓고 저 숫자 세는 거 좋아하고 계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제 월급 받을 거 앞으로 이제 내 인생의 계획을 이때 아니면 언제 세워보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 부업 생각도 좀 하고 내가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고 쫙 적어봤죠. 적어보니까 뭐 미래가치 환산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해가지고 함수 쫙 짜서 한번 넣어봤죠.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금액이 나왔어요. 그 금액을 이제 놔두고 제가 이제 또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지고 뭐 차도 몇 번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집 하나가 딱 들어가는데 막 콕 빠지더라고요. 와 그거 보는데 엄청 우울하더라고요.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많이. 와 이렇게 내가 진짜 시험 합격해가지고 저는 기분 좋게 합격하고 나서 공무원 생활만 하면 연금 들어오고 난 편안하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아 이게 다 꿈이 다 깨지는 거죠. 아 시험을 왜 쳤지? 부터 시작해서 막 현타가 오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제가 여기서 나갈 염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활용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퇴근 시간 자유로우니까 내가 부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업을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를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몸 쓰는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말 사실 그때 또 제 고민은 뭐였냐면 제가 원래는 부업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과외도 하고 있었고 국문과라서 논술 과외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 밖에 나가서 이제 건반을 치는데 버스킹이라고 하는 걸 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카페 가서 꼭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제가 그냥 독주는 아니고 그냥 저 원래 페이를 받고 하시는 페이를 받고 아, 그래, 돈을 받고 네, 돈을 벌고 그걸로도 수입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팀을 짜서 이제 밴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밴드 몇 개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뭐 부수입이 나온 상황이 코로나가 그때 겹치니까 그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 와중에 다리를 다친 거예요. 과외도 그러니까 논술도 끝나고 공연도 못 하고 그 와중에 다리까지 다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았어요. 부업을 찾아야겠다. 그래도 제가 받던 돈을 어떻게 맞춰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처음에 몸 쓰는 거 위주로 찾았어요. 뭐 세차하고 뭐 이런 거 찾았는데 그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블로그도 찾고 뭐 유튜브도 찾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온라인 스토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다마고치 그 채널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서칭하기 시작했죠. 막 찾아보니까 물건을 안 두고 재고를 안 두고 판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고 안 두고 판매하는 게 뭐가 있지 하고 봤어요. 재고 안 두고 판매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보였던 건 국내 위탁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 가져와서 파는 거.
그것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대량 프로그램이. 예, 그때 프로그램이 있구나. 뭐 싹 가져가고 파는데.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 이거는 돈을 못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들고 와서 팔면 누가 이걸 돈을 벌겠어 해서 그때 당시에 대량 등록에 대한 선입견이 들었죠. 이런 건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절대 돈을 벌 수 없어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봤던 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 국내에 있는 상품은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다가 이제 계속 보다가 해외 구매 대행을 봤어요. 해외에 있는 상품은 그래도 좀 블루오션일 것 같다라는 생각. 일단 배대지를 해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직구로 물건을 몇 번 구해봤거든요. 네, 배대지 써가지고 제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도 돈을 버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이 내 판매 대상이 될 거니까 이분들보다 내가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블루오션이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봤는데 미국 쪽은 또 가득 차 있더라고요. 네, 미국 쪽 구매 대행 시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 또 대량 등록 프로그램. 네, 대량 등록 브랜드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가득 차 있고 여기서 그 마진율이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도 잘 써야 돼요. 여기는 프로그램도 어렵고요. 어렵구나. 내가 들어가긴 좀 힘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그때 2021년도부터 2021년도 중순부터 이제 저쪽에 서울에 계신 그 투트랙이라고 아시죠? 예. 꼼꼼사의 투트랙님이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조금 이제 중국 구매대행 쪽이 조금 그때부터 살짝 올라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부산에서도 그걸로 강의하는 친구들이 부산 쪽 근처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좀 보니까 중국은 뭐 어떨까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마진율이 괜찮은 거예요. 왠지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전 지금 왜 마진율이 높은지는 알지만 마진율이 괜찮은데? 마진율이 괜찮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을 좀 적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후기나 이런 것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자료들이 많았고 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중국 구매대행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중국 구매대행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벌지? 이건 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얼마를 벌지는 항상 저 그 수험 생활이 좀 길었거든요. 고시 생활을 하다가 고시 생활 실패하고 공무원 생활 넘어와서 공무원 수험 생활을 거쳐가지고 공무원이 됐던 케이스라서 항상 공부를 하고 하는 쪽이라서 이것도 좀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듯이 온라인 셀링을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부터 세웠죠. 좋아, 그럼 목표부터 세우자. 얼마를 벌지? 그 마진율이 그때 당시 30에서 40% 사이라고 했으니까 35% 잡으면은 매출 1,000만 원 되면 350을 벌잖아요. 딱 그 정도면 내 월급 2배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매출 1,000만 원 목표 잡고 그러나서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 뭐가 있어요? 내가 시간을 갈아넣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제일 빨라요.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만큼 빠른 게 없거든요. 좋아, 잘 배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선생님이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을 찾아봤죠. 서울에 투트랙님이 계셨어요. 멀잖아요. 가서 배우려니까 온도가 안 나는 거예요. 멀다. 너무 멀다. 그래서 부산 인근에서 찾아봤어요. 한 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두 분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은 아니고 한 분은 좀 이분보다는 좀 떨어져 보였어요. 그분이 보여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배우기로 했죠. 이분이 하고 있던 게 보니까 이제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수업을 그때 막 개설을 했어요. 일기로 해서 기수비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스태프도 들어오고 단톡방도 운영하고 사업일기도 쓰고 아이고 이거 좋다 너무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하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만족했어요. 뭐 어쨌든 내용 자체는 들어보니까 이제 쉬웠어요. 저한테는 쉬웠어요. 직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지 쉬웠고 그냥 보기 좋았어요. 듣기 좋았고 그래서 막 보니까 결국엔 노가다더라고요. 이렇게 곡괭이질을 해야 되더라고요. 한 개씩 가져와가지고 올리는 대표님들이 방금 해봤던 그 반자동이었어요. 그게 진짜 처음에 배웠던 거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배웠던 건 아니고 처음에 진짜 온라인으로 그냥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배웠던 건 수동등록이었고 그때 4시간 걸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반자동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때 이제 직접 만나서 한번 수업을 듣고 이제 참여를 했죠. 그 수업은 반자동이었어요. 그때 썼던 프로그램은 A헬퍼라는 프로그램이었고 A헬퍼 그랬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3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매출 1,000만 원을 3개월 만에 냈어요. 진짜 열심히 했죠. 그냥 하루에 막 30개씩 50개씩 막 이렇게 올렸어요. 계속 올려가지고
매출 첫 달에 77만 원, 둘째 달에 한 250만 원, 셋째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9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셋째 달쯤 되고 나서 이제 넷째 달 됐을 때 1,000을 완전 넘겼거든요. 그때 이제 인증하고 그쪽 가르쳐 주신 분한테 뭐 고맙다고 하고. 그때 어땠을까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았을 것 같아요. 월급의 2배는 일단 벌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좀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또 다른 거 없죠?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더 벌고 싶다. 아니요. 그래서 코로나로 중국 막힌 거.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힘들어서 하루 종일 해야 힘들어서. 돼요. 일하고 나서 그거 하고 있으면요. 그죠? 죽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일단 목적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서 막 했는데 우와 이거 뭐 700만 원 800만 원 버는 건 좋은데 이게 피폐해지는 거. 피폐해지더라고요. 주말에 주문이 들어오면 또 그걸 못 놓쳐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주말에 들어왔던 주문이 있는데 뭐냐면 그 스님이 있는 분수대가 있거든요. 그게 한 13만 원에 제가 올려놨는데 원가가 56,000원이었어요. 와 주말에 내가 이제 이것만 팔면은 하루에 5만 원을 더 번다 라는 생각에 그 CS가 들어왔는데 그걸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그분이 그 문의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조금 더 가격 절충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나서 그걸 팔고 나서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노예가 되셨군요, 그죠? 네? 노예가 되셨군요. 완전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또 이제 그거 팔면서 그렇죠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자친구랑 또 싸웠어요.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물리죠. 같이 만나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지고 야 이걸 해야 돼요. 그랬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누구 만나세요? 아니요 저 헤어졌어요. 네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어요. 슬프게 헤어졌어요. 네, 어쨌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죠. 결국에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직원을 그렇죠. 그거죠. 직원을 써야 돼요. 레버리지를 써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인맥에서 골랐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2명을 뽑았어요. 뽑고 집에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집에다가. 그리고 아는 대학생 2명을 불러가지고 딱 4시간만 시켜가지고 주문이랑 소싱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상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주문도 처리가 되는 거죠. 뭐 물론 인수인계 기간 한 2주 정도 걸렸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2명을 썼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150만 원이 나가죠. 200만 원에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내 수익은 떨어졌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매출을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2명을 썼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2달 정도는 다시 같이 했어요. 그럼 3명이 올리고 있죠. 매출이 올라가죠. 1,000에서 1,500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을 써도 옛날처럼 나오고 저는 주말도 있고 일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작업하면 만족했어요. 그때는 좋았거든요. 그때 참 좋았었어요. 이렇게 월급 2배로 살면은 얼마를 벌지 하면서 또 계산해봤고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만족이 좀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약간 우울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계기가 하나 생기죠. 어떤 계기가 생겼냐면 제가 이제 교류하고 있던 그 형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집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사업을 막 여러 번 말아먹으셨단 말이죠. 사업 경험 풍부하세요. 또 한 번 말아먹으시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국구 매장 하고 있다 얘기했죠.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저는 그 공무원이니까 공공근로라는 걸 가끔 뽑거든요. 그 나라에서 공공근로 뽑으면 제가 그 공공근로를 관리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때 제 밑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셨던 분인데 그러다 그냥 재밌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졌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인맥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와가지고 좀 뭐 하냐 물어보고 저도 이제 이런 거 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눈을 빛내시더라고요. 사업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코로나라서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굉장히 좋은 게 나오고 있었어요. 190만 원을 지원해줘요. 우리 그 한 명을 고용하면은 200만 원 정도 내는 풀타임 직원이 사업자 부담이 40만 원만 나온대요.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듣더니만 자기가 사업 경험이 오래되니까 이제 이게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하늘이 내린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여태껏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 온라인 사업이고 뭐 투자할 것도 많이 없지 않느냐. 많이 해야 된다. 이건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된다. 최대한 많이 뽑아서 최대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너가 지금 두 명을 쓰고 있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 한 명이다. 4시간, 4시간. 두 개 다 하면 한 명이다. 그러면 너가 한 명 가지고 지금 너가 300의 수익을 얻고 있는 거니까 3명을 만들면 어떠냐. 900이지 않냐. 그럼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버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 사무실 내고 1000만 원 이상 버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꼬시더라고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맞네요. 흔들렸어요. 네. 완전히 흔들렸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사무실 내야겠다 생각을 했죠. 사무실 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질병이 좀 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좀 병을 치료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휴직을 냅니다. 휴직을 내고 사무실을 내요. 사무실 저쪽에 명지호 근처에 있는 사무실 처음 내요. 그분과 함께. 그리고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4명의 직원을 뽑아요. 4명의 직원을 뽑을 때 그때 뽑았던 직원들이 기억이 남는데, 어쨌든 4명의 직원을 같이 뽑았어요. 같이 뽑고 사무실을 냈죠. 사무실을 내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표님들한테 지금 방금 알려드렸던 이 프로그램을 똑같은 방식을 써서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개씩 400개씩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반자동으로요? 반자동으로요. 직원 4명 뽑아서. 직원 4명. 네, 그렇죠. 완전 공장제로 해서. 와, 네. 매출 어마어마했네.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상품수가 혼자 할 때 관리하는 상품수 1500개 정도였는데 400개면 3일이면 따라잡죠. 4일이면 따라잡죠. 일주일 만에 상품 개수는 바로 따라잡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쫙쫙쫙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12,000개의 상품 물려 올립니다. 사업자를 3개를 냈죠. 4,000개를 넣었어요. 왜 사업자를 3개 냈냐면요, 사업자를 2개만 내는 거보다, 2개를 내가지고 그 10,000개, 2,000개 넣는 것보다 3개를 내서 4,000개씩 내는 게 훨씬 더 매출이 잘 올라요. 그거는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주변의 셀러들이 얘기하는 바였거든요. 실험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사무실을 내면서 또 목표를 세웠죠. 목표를 뭘로 세웠을까요? 1000만 원. 순이익 1,000만 원. 네. 네. 순이익 1,000만 원. 빨리 순이익 1,000만 원 달성하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겠지. 해보니까 3개월 만에 또 이뤘어요. 3개월 만에 순이익 1,000만 원을 넘겼죠. 물론 매출이 막 드러나면은 이제 제 계산은 쪼그라들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엑셀의 표에 찍혀있는 내가 번 돈 1,000만 원이 딱 보이는 순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와, 금방금방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했던 대로 되네. 참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게 살아왔는데 이거 너무 잘 된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래서 기분이 좋았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랑 이제 직원 뽑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직원 많이 뽑고 저도 직원을 많이 뽑았거든요. 6명 뽑았어요. 각자. 각자여서. 예. 그러니까 사무실이 출근하면 14명씩입니다. 가서 찾죠. 에스테가 나온다 했어요. 예. 당시에 또 돈도 좀 있고, 예. 모여있고, 그래가지고 나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죠. 나왔어요. 나와서 제 사무실을 꾸미고, 제 사무실 인테리어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인테리어 끝나고 나서 직원들이 싹 그쪽 옮겨지고, 저도 들어갔죠. 처음으로 제가 만든 제 사장실을 갖게 됐죠. 이야, 축하드립니다. 나름대로. 근데 지금 그 사장실은 창고죠.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알죠? 그게. 네. 그 안에 지금 렉만 쌓여있고, 막 박스 가득 타있고,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기침하면서 막 포장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요. 그 사장실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뭔가 좀 진짜 사장이 된 느낌을 좀 가지면서 뭔가 이런 것처럼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사가 하나 떠요. 예, 중국 공세. 네. 보셨죠? 예. 중국이
중국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또 시작됐대요. 맞아요. 제 한 번 그때 차원에서. 그쵸. 한 번 하고 또 그때 갑자기 한 번 더 뛰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재작년 11월쯤이었어요. 11월, 12월 그 사이. 그게 이제 딱 고개를 빼꼼 내밀던 때였거든요. 아, 갑자기 그걸 확 나는 거예요. 전 알거든요. 제 선배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저는 못 겪었어요. 제 선배들이 고통을 겪었거든요. 예.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예, 물류가 다 막혀가지고. 예. 중국 배당이 그때 정말 많이 포기를 했었어요. 이게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대표님들, 제 입장이 돼보세요. 직원이 6명 있어요. 사무실이 있어요. 산세를 얻었고. 판 완전 벌려놨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6개월 지나면 인건비 지원 다 끊겨요. 그 만약 아들이 잘못 맞아버리면은, 그쵸. 금방 바로 벌어놨던 거 다 까먹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와, 끔찍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좀 일이 생기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집 밖에서 잠을 못 자면서 맨날 걸어요. 막 걷는데, 그때 걸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만할까 할까 이거였어요. 그만할까 할까. 그만해야 되나? 해야 되나? 제가 또 뭐 했을 것 같아요? 엑셀표 또 펼쳐놓고 끝나고 나면 할 수 없게 될 돈. 지금 당장 내가 뭐를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걸 봤죠. 지금이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런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가 좀 갔다 오지 뭐 마음의 상처도 좀 치유할게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사무실도 내고 직원도 썼는데, 아직 직원들이 내가 아직까지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직원에 따라 다르지만 4개월에서 6개월은 남아 있었거든요. 이 직원 6명이랑 내가, 이 사람들은 당장 다음 달 카드값 생각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으로서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아니요. 먼저 생각했던 엑셀표 펼쳐놨다니까요. 일단 접을 생각부터 했다니까요. 내 안위를 먼저 생각했죠. 근데 그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한편은 또 드는 생각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그 형님 말대로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직원을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뽑을 수 있겠나. 내가 언제 이렇게 사장이 돼볼 수 있겠나. 한번 가능성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쓰고 있던 프로그램이 더망고 프로그램이었고, 반자동 방식으로 내가 쓰고 있는데, 전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아직,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기존에 검증된 것들만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이게 가진 가능성은, 사실 그때 당시 저는 중국 구매대행만 하고 있었잖아요. 가능성은 국내에 있는 위탁 상품, 리셀 상품, 해외에 있는 나라별로 있는 모든 위탁 상품, 구매대행 상품들 다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반자동 방식부터 시작해서 대량 등록까지.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반자동을 할 줄 알잖아요. 대량 등록을 못 하잖아요. 대량 등록을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일단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구매대행 방식도 내가 알아야 내 파이프라인이 견고해지겠다는 생각을 했죠. 중국 구매대행에서 타이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 문제가 생긴 건 이 중국 구매대행 하나에만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좀 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두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또 뭘 했을까요? 수업을. 그렇죠. 그거죠. 다른 거 배우고. 빨리 배워야 되잖아요. 시간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배워야죠. 자, 일단 그때 당시에 제 계좌에는 한 1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 1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다 써봐?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좋아. 그래서 다 쓰자라는 생각하고, 저기 국내 위탁부터 시작해서 리셀,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 나라들 쫙 적어놓고, 실제로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 아크릴로 된 화이트보드에다 쫙 적어놓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제일 잘하시는 분들만 한번 골라봤어요. 가격은 신경 쓰지 않겠다. 제일 잘하는 사람만 쫙 적어보니까 수업료만 한 4,8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막 들어다닐 수는 없으니까. 제일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확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이제 우선순위 배치를 했죠. 그래서 한 개씩.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저 혼자 나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직원들 6명 있는데 한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6명은 아니더라도 2명 정도, 그 관리자들은, 그때 당시 관리자를 또 뽑아놨거든요. 제가 또 관료제에 젖어 있는 사람이어서 공무원은 관료제에 젖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업무 분장을 하면은 옆에 업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저기는 업대가 없네요. 네, 뭐 그런 거 제외하고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예, 그 관리자 2명을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는 조금 이 회사를 단기적으로 보지 않을 생각이다. 좀 길게 보고, 좀 꿈을 같이 꾸고 싶다. 온라인 그 쇼핑몰 하는 회사로는 그래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진 회사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구매 대행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배워야겠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아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근데 같이 6명이서 한 마음이 되면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좀 나가서 배워와야 되는데 알아서 좀 해라고. 갖고 오면은 배워야 된다고. 배우는 것도 열심히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협조를 해달라고. 야근을 할 수도 있고 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내가 약속된 날에서 정한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추가 수당을 줘야 되면 내가 추가 수당을 줄 거고, 내가 최대한 더 열심히 할 거다. 내가 야근을 하면 더 할 거고, 그렇게 할 건데 좀 좀 같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없겠냐 얘기하니까 제가 인복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2분이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같이 일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 같이 계세요. 한 분 같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 같이 계시고, 한 분은 최근에 그만두셨어요. 배워서 나가셨다는 분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배워서 나가서. 웬만하실 걸로. 아, 그분 아니에요. 그분 다른 분. 그분은 진짜 그냥 그때 그냥 관리자도 아니었던 분. 어쨌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나가서 배워오면은 이제 그것들을 이 6명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수동 등록을 그때 가지고 이제 브랜드 상품을 등록하는 것들 저희가 배워왔던 적이 있는데, 미련하게 수동 등록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보니까 이제 그분이 과제를 내줬는데 1000개를 등록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예, 한 달 동안. 수동으로요? 예, 수동으로. 한 달 동안 1000개를 등록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와서 시작합시다 하면서 6명이서 와. 일주일 만에 끝냈어요. 와. 5일 만에 다 끝냈어요. 네. 한번 몇 개씩 하죠? 네, 200개씩 딱딱딱딱. 안 되면 제가 다 하고 뒤에 남아서 이렇게 올렸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배운 것들 검증이 되더라고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촉촉촉촉 가르치더라고요. 사기치는 놈들, 진짜를 알려주는 놈들, 그 가르쳐주는 스타일도 보이고,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네. 그 중에는 진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진짜도 있었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배웠죠. 배우고 나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그 유럽 구매 대행을 배우다가 이제 명품 구매 대행을 배우게 됐거든요. 명품 구매 대행이 재밌었어요. 해보니까 객단가가 높은 상품이 하나 팔리니까 우와 신기한 거예요. 막 200만 원짜리가 한번 팔렸는데, 그때 당시에 또 우리가 좀 마진율을 장난을 쳐놔가지고, 뭐냐면 이제 품번을 안 적어놓으면은 유입이 좀 특이하게 일어나거든요. 가격 비교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비싸게 올려놔 팔려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실제로 그게 벌어지더라고요. 20%가 넘게 200만 원짜리 팔리니까 수익이 엄청나죠. 하나 딱 팔리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좋은데? 객단가가 높은 게 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또 들었죠. 그러고 나서 저 또 그때 당시에 또 한 번 더 그때 배우는 거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명품을 사이버에서 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진짜 잘 가르친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컨설팅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 그게 제가 여태껏 들었던 컨설팅 중에 제일 비싼 컨설팅이었어요. 하셨네요. 들어갔어요. 받으셨어요? 네, 갔어요. 2천만 원 주고. 약간 미쳐. 근데 2천만 원은 컨설팅 비용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약간 불친절하거든요. 어떻게 불친절하냐면 올 테면 와라. 나는 최고의 것을 가르친다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듣고 싶잖아요. 올 테면 와라. 제가 전화 걸었을 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 강의는 좀 비쌉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하니까 2천만 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비싸네요. 하면서 그럼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나요? 하니까 물건 안 사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사야 되니까. 그럼 물건 얼마나 사야 돼요? 1억 원 준비해 오세요. 그때 대출을 내봤어요.
그걸 다 하시려고. 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미친 짓이었죠, 사실. 거짓말이었으면 어떻게 되려고. 근데 제가 확신했던 건 뭐였냐면, 그분 밑에 배우는 사람들이 제가 봤는데요. 제가 아는 분들이었어요. 잘하는 놈들이 갑자기 그쪽에 모여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시장에 그나마 좀 젊고 똑똑하고 잘 셀링하는 놈들이 여기 와서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뭐 제가 들으니까 나도 들어간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들어갔죠. 결과는 일단 6개월이 지났어요. 예, 6개월이 그러니까 그때 그 뉴스를 듣고 6개월이 지났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목표는 세워놨죠. 뭐냐면 일단은 이런 위탁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순이익이 20% 나는 지점으로 해서 매출이 한 1억 5천원 나야 내 사업체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안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굴러가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일단 목표였어요. 6개월이 딱 됐을 때 5월달이 됐을 때 그 목표를 이뤘어요. 오, 이러고. 네. 그리고 또 기분 좋았던 일은 뭐냐면 명품 사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순이익이 매출이 9천만 원이 났어요. 따로 이렇게 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나고 이것도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죠. 네, 넉넉해졌죠. 그리고 그때 좀 희미하지만 보였어요. 아, 이게 어쩌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그나마 좀 효율적인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셀링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5월달까지 해서 알려드리면은 지금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같이 가고 있거든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두 가지로. 그때 발견했던 그 두 가지. 하나는 명품, 재고 사입은 명품, 그리고 재고를 안 두는 거는 지금 이 승리 프로그램.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대표님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네, 이걸 가지고 대표님들한테 매출을 내게 도와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 이야기였고요. 깜짝이야. 하나도 안 듣고 있었으면서. 하나도 안 들었으면서.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하는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따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뭐지?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 대단히 뭔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뭐냐면 그냥 배울 때 필요한 거 하나 배운 데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때 제가 원칙으로 삼았던 거 하나 그냥 그거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컨트롤 CV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컨트롤 CV 원칙. 예, 복사 붙여넣기. 복사를 하고 붙여 넣으려면요, 예, 내용을 일단 기억은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사를 붙여서 넣으려고 하는 대상에 뭐가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안 되죠. 요거부터 치워야 돼요. 대표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게 될 이 대량 등록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반. 저는 너무나 상식적이라 생각하는데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는 반하는, 온라인 시장에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좀 뭐라 말해야 되지? 기만하는 정보들이 넘쳐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보들부터 일단 싹 걷어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하는 거랑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만약에 부딪힌다면 그냥 제가 맞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짧은 기간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다른 걸 진짜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결과를 보게 해드릴게요. 이상한 걸 보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예, 이게 뭐지? 이런 걸 이상한 보게. 거 좋아해.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뭐야? 희한해. 희한해.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예, 그거를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 일단 마음속에 있는 거 비우시고, 네. 예, 그거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강사가 가르쳤을 때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너 시킨 거 다 했잖아. 왜 안 나와? 네, 대표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나올 거예요.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